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카페에서 시장 진단, 추천주, 주식 관련 강의 등등 주식 관련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슈퍼몽키라고 합니다. 네이버 카페명에 슈퍼몽키라고 검색하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하루의 특징주를 정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심주를 뽑는 효과를 노립니다. 또한 전반적인 시장의 주요 섹터를 정리해 봄으로써 시장 마감을 하고 시장 흐름을 보는 눈을 키워줄 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주식들 정리를 하는 게 쌓이면 한국 증시 2,000개의 주식을 한 번에 다 알진 못해도 나중에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을 다루는, 그리고 본인이 잘 알게 되는 그런 수준이 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실력과 진정한 주식 투자를 추구하고자 하고, 영상이 그 과정에서 전달력이 더 좋기에 만들어서 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5일 금요일 시장을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해외 시장 먼저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 지금 지속적으로 꾸준히 잘 올라와주고 있고요. 금요일날 밤에 상승을 강하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상해 증시도 금요일날 괜찮은 편이었고요. 일단 미국 증시는 간밤에 특히 반도체 지수 최근의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주 강세를 보여줬고요. S&P, 나스닥, 다우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미국 지수 선물도 상승 상태로 마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해외 증시 상황이 금요일 밤에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에 따라서 투심, 국내 증시에도 투심 좀 더 기대해 볼 만 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코스닥, 특히 코스닥이 좀 약간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분봉상으로도 굉장히 좀 익스트림한 모습을, 다사다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변동폭이 엄청나게 크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특히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악재가 나왔다가 그 악재가 수습되면서 상승을 해주다가, 그리고 북한 채선이 발언 때문에 하락을 해줬다가 또 어느 정도 회복되면서 또 끝나는 모습, 굉장히 많이 사람들을 흔들어줬죠. 근데 허나 항상 말씀드리듯이 주식은 결국에 매수와 매도로 하나의 거래가 끝날 때까지 하나의 거래일 뿐이라는 거죠. 중간에 이렇게 흔들리거나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특히 거래 하나하나 같은 경우도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해서 끝을 내야 그게 수익인지 손절인지 계좌에 찍혀야 그게 거래가 끝난 거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하락한다고 겁먹을 필요 없고요. 상승한다고 기분 좋을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익절을 해야 상승도 수익이 되는 거고요. 손절을 해야 하락도 손실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 추천주에서 보실 수 있듯이 대부분은 수익으로 끝납니다. 대부분은 잘 끝나기 마련이고요. 그래서 중간중간 일비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최근에 또 말씀드린 게 그런 수익과 손실 이런 것들 쌓이더라도 결과적으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1년, 2년 이걸 보라 그랬죠. 그래서 거래를 매수 매도하는 그런 한 단위, 하나의 매매 안에서도 일희일비하지 말고요. 하나하나 하면서도 손실 좀 나더라도 결과적으로 계속적으로 수익을 많이 쌓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자신감 있게 믿고 있으면 어차피 그에 따라서 가기 마련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죠. 왜냐? 믿음이 없으면 매매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좋은 결과도 안 나오겠죠. 자신감을 가지고 매매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수익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위험을 감수하고 매매법을 가지고 테크닉을 발휘해야 수익을 쌓아갈 수가 있는 건데, 애초에 겁먹고 포기하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은 손실만 얻고 시장에서 나가 떨어지는 격이 되는 거겠죠. 항상 말씀드린 거 명심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시장 상황은 괜찮고요. 우리나라 시장은 금요일에 그런 어떤 제약바이오에 대한 개별적인 악재들, 신라젠, 메디포스트, 차바이오텍 이런 것도 우리나라 시장에 해당되는 거고, 북한 채선이 이것도 대북주라던가 방산주에 해당되는 거죠. 딱히 해외 시장과는 크게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만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줘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재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이슈들, 뭐 최선희도 그렇고, 뭐 제약바이오의 개별적인 개별주들도 그렇고, 그런 개별적인 이슈들, 그 순간적인 이슈들, 그런 이슈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서 제자리 찾아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외 시장 수급도 뭐 상황 괜찮은 모습이고, 어느 정도 외인 기관 수급이 좀 차분해지고, 또 사람들의 투심이 정신 좀 차리고, 사람들이 뭐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너무나 참여자들이 많기 때문에 일정 비율의 똑똑한 사람과 일정 비율의 휘둘리는 사람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항상 일정한 수준의 원리 원칙을 유지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죠. 개별로 보면은 뭐 똑똑한 사람도 있고 뭐 휘둘리는 사람도 있고 안 휘둘리는 사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아주 큰 투자자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어차피 그 비율이 계속 유지되거든요. 그래서 휘둘렸던 사람들이 좀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 좀 차리고 투심이 회복되면 또 갈만한 주식들은 또 잘 움직여 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해줬는데, 시장 수급 그대로, 왜냐면 코스피나 코스닥은 또 시장의 특징이 있다 그랬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계 수급이 우호적으로 들어와 주면서 금융업 쪽, 뭐 은행이나 뭐 은행업종이나 뭐 금융업종 이런 쪽이 좀 긍정적인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면서 코스피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슈 때문에 많이 움직였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섹터들 몇 가지 있는데 섹터들 설명드리고 상승 기대 관심주들 보고 시장 마감하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제약바이오 주식들, 제약바이오 주식들 또 움직여줬죠. 그 뭐 장중에 특히 제약바이오는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강세를 보여줄 만한 그런 개별적인 그런 주식들은 또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뭐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도 지금 움직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의료기기,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관련주들, 그리고 PCL 같은 경우도 기존 재료 이어가지고 좀 움직여줬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떤 강세 주식들, 관심주들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주식들 위주로 보면 되고요. 뭐 주식이 이제 상승을 했다가 강세를 보이고 상향 추세를 가지고 있는데, 좀 하락을 많이 해줬다거나 급락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오히려 매수 타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듯이 추세는 상향이 돼 가격은 하락된 게 좋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승 추세에 있을 때 추세는 상승이 돼 하락은 매수 기회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절대 못 해요. 이게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사람들이 쫄아서 못 해요. 그러니까 뭐 PCL 자체를 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PCL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차트만 보는 거예요. 종목을 보는 게 아니고. 차트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쫄아가지고 그리고 굉장히 절망감에 빠집니다. 막 우울해하고 거래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때 매수를 시작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상향 추세의 주식은 결과적으로 또 상승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을 때가 매수 기회입니다. 사실 주식이라는 게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게 뭐랄까, 정말 핵심적인 사항인데, 정말 중요하고 정말 핵심적인 사항인데,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이 말 한마디에 주식에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식을 어떨 때 사라? 상승 추세가 조정받았을 때 사라. 상승 추세 주식이 급락받았을 때 사라.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큰 실력 향상을 이룰 수가 있고요. 뭐 어떤 사람은 그냥 듣고 흘릴 수도 있겠죠. 어찌 보면 저는 진리를 얘기해 주는 건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의 차이가 아주 클 수가 있겠습니다. 뭐 배경 지식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결국에 단순하면 그겁니다. 이 말에 굉장히 많은 게 들어가 있고 많은 원리 원칙이 들어가 있는데, 물론 설명을 길게 하면 굉장히 복잡해지겠지만 가장 중요한 말만 추려서 해보라라고 말하면 저는 상승 추세에 있는 혹은 상승하는 힘이 강한 주식이 조정받았을 때 사라. 이 한마디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 뭐 여러가지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말씀드릴 거고, 그거 오늘도 뭐 생각난 김에 하나 풀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 세알리드는 요즘 강세 추세인 제약바이오 주식들이 강세 추세인데, 그런 제약바이오 신약 연구개발 그런 기대감이 작용되는 그런 주식이기도 하면서 신규 상장주이기도 합니다. 셀리드는.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따로 얘기를 하냐면 셀리드 그리고 머큐리
BP도 뭔가 공통점이 나오죠. 최근에 그 ABL 바이오도 그렇고 최근에 이런 신규 상장주 및 어떤 제약 바이오, 특히 제약 바이오 중에서 신규 상장주 이런 애들이 강세가 많이 나오고 있고, 금요일 시장이 좀 그랬던 게 이유가 뭐냐면 금요일 시장이 어지러웠죠. 어지럽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제가 뭘 생각하라 그랬죠. 이제 좀 경험이 쌓이신 분들은 조금 감이 오실 텐데, 뭘 생각하라? 품절주, 신규 상장주, 정시 테마주 이런 것들, 하락시장 수혜주 생각하라 그랬죠. 아주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게 시장이 어지럽고 분란이 오니까 신규 상장주가 움직이기 시작하죠. 이게 제가 일반 원리원칙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장은 그런 식으로 어떤 원리원칙이 있어요. 근데 정치 테마주는 최근에 지속적으로 꾸준히 움직여주는지라 반응이 좀 제대로 안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수가 안 좋고 시장이 흔들리니까 또 정치 테마주도 같이 상승 변동성을 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에. 근데 그래도 정치 테마주는 그동안 상승을 한 게 많고 하도 움직임을 많이 준 측면이 있어서 몇 달 동안. 그래서 신규 상장주가 지금 또 움직여주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금요일 시장의 포인트를 또 보자면 지금 셀리드, 머큐리, BP도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관심주로 두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가 움직인다는 측면이 눈에 보이죠. 그래서 그런 거 또 놓치셨을 수도 있고 하니까 체크를 해드리는 거고, 뭐 보셨어도 제가 또 강의해드리면서 한 번 더 짚어주면은 또 교육이 잘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 예전에 과거에 실제로 말씀을 드렸던 그런 교육 내용이 실시간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맞아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항상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게 사기꾼들 믿지 말고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사람을 바라라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과거에 얘기를 해놓고 시간이 흘러서 봤더니 이 말이 맞더라 이렇게 되는 거면은 그 사람은 당연히 믿을 수 있는 게 맞죠. 그것만큼 믿음직한 게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인터넷에서 떠드는 사람들, 계좌 인증하는 사람들, 포토샵으로 뭐 몇 분 만에 다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건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요즘 세상에는 그런 거 믿을 수가 없고, 그리고 사람들도 똑똑해져가지고 잘 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는 거고, 실시간으로 많은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본 것을 결과로서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정직하게 뭐 활동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래서 많은 것을 배워가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방산주 체크 한번 해볼게요. 뭐 북한 최선이 이제 뭐 비핵화 중단 고려 발언, 고려죠. 중단 고려. 그러니까 초강수를 두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미국이랑 조금 이 관련해서 얘기를 더 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이죠. 그냥 고려라는 거는. 아니면은, 그리고 김정은 입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점도 포인트고요. 항상 이게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 북한 관련한 외교는 그런 점들이 있어요. 누가 얘기하느냐, 그리고 굉장히 사소한 단어의 차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거든요. 근데 일단 최선희가 얘기를 했죠. 최선희가 얘기한 거고, 비핵화를 중단을 고려하는 거죠. 그렇다는 포인트.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포인트 때문에 빅텍이 움직여줬고요. 그리고 한일 단조가 움직여줬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야, 금요일에 그런 반응이 나왔으니까 뭐 강세를 보여준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 뭐 미국에서는 일단은 그 트럼프는 대응을 아직은 안 한 걸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트럼프가 아직 대응을 안 한 걸로 나오고요. 트럼프는 대응을 아직 하지 않았고, 미국 입장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는 했는데 대화의 틀은 열어두되, 제재도 유지한다, 뭐 이런.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에서도 그런 최선희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 책임 회피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북한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초강세를 뒀는데, 미국에서는 우리는 대화하고 싶다, 김정은은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는 거는 기존에도 할 수 있는 얘기고 별 다를 바가 없는 얘기죠. 그러면서도 제재도 유지한다. 우리는 대북 제재,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 한방에 완전한 비핵화를 해라. 그건 사실상 죽으라는 이야기거든요. 북한한테 한방에 비핵화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대북 제재 입장도 유지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별 다를 게 없습니다. 평소의 입장을 그대로 얘기를 한 번 더 한 것 뿐이에요. 사실상 뭐 굉장히 미국의 입장이 바뀐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 상황에서는 뭐냐, 지금 상황이 북한은 말라가고, 북한은 경제적으로 말라가고, 대북 제재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 근데 그렇다고 미사일 도발이나 이런 거 하면 예전에 안 좋았던 분위기로 다시 돌아가는 거고, 북한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희를 내세워서 한번 찔러본 거죠. 한번 찔러본 거고,
그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지금 북한이 뭔가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대로 입장을 유지하면서 좀 더 회의를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그 기존에 말씀드린 바랑 바뀐 바는 없습니다. 네, 바뀐 바는 없고 지금 이 최선희 북한 이제 최선희의 발언이 방산주에 영향을 주고 시장에 데미지를 준 건 맞지만 사실상 이렇게 깊게 따져서 분석을 해보면 지금 북한 미국 구도에서 바뀐 건 없어요. 그냥 최선희가 입을 한번 털었다 뿐이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북한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 미국도 제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미국이 지금 뭔가 분위기를 풀어가지고 그러면 일시적 비핵화하지 말고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거래하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뭐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근데 지금 뭐 딱히 그런 것도 없고 뭐 평화적 제스처도 없고 뭐 강경적인 제스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현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 허나 그런 발언이 사람들의 투심을 자극시켜 줄 수는 있기 때문에 왜냐면 상징적인, 주식은 항상 상징적인 거, 기대감,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팩트, 실적,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 기대감,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인 거고요. 그래서, 북한 관련해서는 충분히 많이 얘기를 드렸죠. 이번 영상에서 충분히 얘기를 많이 드렸으니까, 이렇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오롱 글로벌 보겠습니다.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는 평소에 기관계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평소보다 최근에 기관계 수급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금요일날 아주 상징적으로 굉장히 큰 폭의 기관계 순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수급도 최근에 들어오고요. 재료 자체는 이제 정부의 민자 SOC 사업 관련해 가지고 수혜주로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고요. 그런 시장 투심이 있고. 그래서 코오롱 글로벌을 상승기대 관심주로 두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셀리드 머큐리 BP도 코오롱 글로벌 정도 관심주로 보면 되겠고요. 참고로 셀리드 머큐리 BP도는 사실 신규 상장주로서 같이 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이제 대장주로 보이는 거는 이제 당일 대장주로 보이는 거는 이제 셀리드를 보시면 되고요. 뭐 최근에 신규 상장주로서 혹은 바이오주로서 강세를 보인 주식들은 많죠. 그래서 뭐 머큐리나 BP도의 움직임도 어떤 체크를 할 만하고 그리고 후발주로서도 강세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체크를 한 거고요. 일단 대장주로서는 셀리드가 오늘 당일에 신규 상장주 대장주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차트 한번 띄워드릴게요. 이렇게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지금 금요일에 해외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도 한시름 놓으신 분들이 많을 테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해외 시장이 좋은 게 어쨌든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라고 보입니다. 뭐 제약바이오 강세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강세를 계속적으로 유지시켜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약바이오 악재가,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인 수급이 굉장히 좋게 나오는데 자꾸 신라젠, 메디포스트, 뭐 차바이오텍 이런 애들이 자꾸 그 태클을 걸다 보니까 움직임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근데 어찌 보면 또 나쁘게 볼 것도 없다는 것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꼭 나쁘게 볼 필요도 없다는 것이, 그런 식으로 악재를 툭툭 던져보면, 뭐 굉장한 악재는 아니지만 작은 악재를 툭툭 던져주면서 차익 실현이나 어떤 그 심장이 약한 이제 뭐 쫄보라고 하죠. 쫄보들의 그리고 혹은 주식 투자 경험이 많이 없는, 겁이 많은 그런 사람들의 매물을 그런 사람들이 투매를 하게 만들면서 이렇게 매도를 던져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새롭게 손바뀜이 일어나게 되면 오히려 그게 더 상승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적인 요인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만약에 제약바이오가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준다, 그렇게 되면 신라젠, 메디포스트, 차바이오텍이 이렇게 툭툭툭 흔들었던 게 오히려 더 많이 갈 수 있는, 차트가 많이 갈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너무 툭툭툭 흔들면서 추세 자체를 이탈시켜버리면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손절로 대응을 하면서 안정적인 주식 투자를 이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냥 손절해버리고 또 다른 데서 기회를 얻으면 돼요. 항상 그런 식으로 해도 꾸준히 수익을 쌓아가고 있는 걸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발 좀 흔들리지 말고 마인드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제 마음이 또 제 뇌와 제 마음이 또 다른 사람의 뇌와 다른 사람의 마인드와 같지는 않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안심을 시켜드리고 뭐 계속 마인드 관리를 시켜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말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을 거고,
그 뭐 손실 나거나 시장 안 좋다고 막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계속 힘들어할 거예요. 그나마 조금이라도 한 사람, 그러니까 제 얘기를 귀담아 듣는 사람 한 사람이 조금이라도 발전을 할 수 있다면 그래도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의미가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모든 사람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노력을 하고 제 얘기를 귀담아 듣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잘 되길 바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항상 말씀드린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안 좋은 분위기 휩쓸리지 마시고 그 뭐 수익 좀 잘 나고 상승 좀 많이 나온다고 또 기고만장해질 필요 전혀 없고요. 그럼 하락한다고 뭐 수익이 뭐 시장 좀 안 좋고 뭐 수익률 좀 안 나오고 뭐 요번 달 수익률이 좀 저조했다고 해가지고 또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꼭 수익률이 안 나온 달은 그 다음 달 수익률이 폭발적으로 많이 나오고 이럽니다. 그게 어찌 보면 사람 사는 재미죠. 예, 또 안 되고 나면 또 안 되는 달이 있으면 또 그 다음 달은 또 폭발적으로 잘 돼요. 그래서 안 된다고 포기하면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이 그냥 뭐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안 될 때 포기를 하면 안 되고 또 잘 된다고 해가지고 또 기고만장 해가지고 너무 베팅하면 안 됩니다. 또 그 어느 정도 원칙을 지켜가면서 또 리스크 관리를 해가면서 꾸준히 나아가야죠. 그래서 뭐 비슷하지만 다른 중요한 얘기들 좀 많이 드렸고요. 어쨌든 유튜브 구독하셔서 이득 많이 챙기시길 바라고 슈퍼모nkey 주식투자 네이버 카페에 뭐 다양한 주식들 영상에서 얘기 못한 그런 다양한 정보들 많이 올릴 거고요. 카톡방과 추천주도 꾸준히 이제 이용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 많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발전하는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주말 잘 보내시고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주도 또 성공적인 주식 투자 차근차근히 급한 마음 좀 내려놓고 차분히 꾸준히 나아가도록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또 오겠습니다.